안녕하세요. 학교 폭력 예방과 학생이 공동 강의를 담당하게 될 초등교육 전공 송재홍 교수입니다. 오늘은 학교 상담 두 번째 강좌 학교 상담의 개념과 모형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상담은 생활지도 상담, 자문,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 다양한 활동으로 이루어지며 종종 개념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학교 상담의 개념을 알아보고 학교 상담 모형으로서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과 미국 상담교사협회 ASCA 국가 모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상담교사의 역할과 인력 책임에 대해서 간략히 논의하려고 합니다. 이 장을 학습하면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학교 상담의 개념적 특징, 곧 정의, 목표 등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2. 종합적인 발달적 학교 상담 모형의 특징과 구조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3. 상담교사의 역할과 인류적 책임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담과 관련된 개념들의 의미를 파악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교 상담의 의미를 정의하고 학교 상담의 목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활지도는 정의적 또는 심리적 교육에 관련된 교과 과정 영역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생활지도 교육과정은 일반적으로 각 학년 수준에 대한 광범위한 목표와 목적으로 구성되며 이상적으로는 교사 상담교사의 협동적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학급 지도에 통합됩니다. 생활지도란 말은 영어의 가이던스에서 유래한 말로 사전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직업상 또는 교육상 문제점들에 대한 조언을 의미합니다. 박성희는 생활지도란 학생이 처한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자신의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달시키면서 자신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활동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생활지도를 교과지도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생활지도와 부적응 학생을 교정하는 지리적 개념으로서 생활지도로 구분하고 전제는 학급 담임의 역할 영역으로 간주하고 후자는 전문적인 상담교사의 역할 영역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상담은 본질적으로 비밀을 지키면서 개인이 관심사에 초점을 두도록 조력하고 특별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을 계획하고 수행하며 그 성과를 평가하는 지속적인 조력 과정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상담은 전문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받은 이후 도움을 통해서 개인의 자기 이해를 촉진하고 최선의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안내하는 심리적 조력 과정입니다. 반면에 심리치료는 주로 임상장면이나 전문 상담기관에서 신경증이나 성격장애와 같이 비교적 심각한 정신장애를 지닌 환자를 대상으로 심리적으로 치료하는 활동을 말합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증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상담과 차이가 있으며 성격의 재구성, 심층적 문제 해결, 무의식적 동기의 통찰에 역점을 두는 것이 특징입니다. 때론 상담과 심리치료라는 용어가 혼용되기도 합니다. 박성희는 이 두 개념을 혼용하는 가장 큰 이유로 범죄 오류, 곧 사람을 돕는 과정을 뜻하는 상담과 도움의 결과로 얻게 되는 특정 영역의 효과인 심리치료 혼동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훈육은 학생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교사의 대처를 말하는 것으로 상담이나 생활지도와 혼동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훈육은 교사의 권위에 의존하여 훈계와 지시, 처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규율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열쇠는 문제가 발생한 후 해결하기보다는 처음부터 문제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교사의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숙련된 교사는 질서 있는 학습 환경을 만들고 유지하는 학급 관리를 통해 학생을 훈육하는 데 허비하는 노력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은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을 규정함에 있어서 학생 봉사 또는 생활지도보다 현대적이고 명확한 개념입니다.
학생교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직접적인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벗어나 행정적인 기록관리, 학급계획, 출석점검, 그리고 그 밖의 잡다한 기능을 포함합니다. 생활지도는 상담교사의 유일한 책임이 아니며 어떤 전문적인 집단의 영역도 아닙니다. 학교 행정과 교사, 상담교사가 행하는 전반적인 학교교육 프로그램은 생활지도 지향적이고 또 그래야만 합니다. 생활지도는 학교의 모든 측면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학교 상담과 같은 단일 프로그램에 생활지도의 목표 목적을 한정하는 것은 부적절해 보입니다. 발달적 생활지도론 브레너 토저는 생활지도 학교 상담의 용어에 대한 논쟁을 초래하였습니다. 마일건 생활지도 학교 상담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교환 가능한 용어로 사용하였습니다. 스케라는 학교에서 상담자들이 수행하는 프로그램과 활동의 광범위한 스펙트럼을 모두 포괄하는 용어로서 학교 상담과 상담교사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였으며 학생들의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을 육성하기 위해 계획된 발달적 활동 프로그램을 언급할 때는 생활지도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용어 사용 혼란은 상담교사의 역할과 기능에 관한 일관된 초점의 결여에서 기인하며 상담교사의 직업적 정체성에 대한 논쟁을 일으켰습니다.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상담 서비스는 주로 학생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개인 상담 또는 소집단 상담의 형태를 취합니다. 그것은 맥락에 의존하여 학생의 자기 이해를 통해서 생각, 감정, 행동 및 태도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인간적 성장을 도모하는 심리적 과정인 것입니다. 그러나 상담교사는 때로는 학부모나 교사에게 단기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상담의 목표는 학부모 또는 교사가 지역사회에 기관한 서비스에서 앞으로의 치료에 대하여 결정하도록 조력하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단기 상담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를 조력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들의 간접적인 조력을 제공합니다. 학교 상담은 학교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학생이라는 특정 신분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전개되는 점에서 다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일반 상담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상담의 기본 목표는 학생의 변화입니다. 교사는 학생 개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하여 그들의 잠재력을 최대한을 실현할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수준의 중간 목표를 설정하여 달성함으로써 점진적으로 완성시켜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상담의 중간 목표는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자기 이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정확하게 이해하면 자기가 처한 위치에서 좀 더 효율적으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개개인이 독특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을 소중한 인격체로 인정하고 각자의 개성을 존중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 올바르게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 상담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다음 잠재 능력의 개발입니다. 인간은 한없이 미약한 존재로 태어나지만 적절한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자율적으로 자기를 실현할 수 있는 위대한 잠재 능력을 지닌 존재입니다. 학교 상담의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이러한 잠재 능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어야 합니다. 셋째, 사고와 행동의 변화입니다. 학교 상담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 개개인이 좀 더 생산적이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한편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여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동을 증가시키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의 사고와 행동을 변화시키도록 도와줌으로써 단순히 학생의 부족한 행동을 교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좀 더 적극적인 의미에서 정신건강을 촉진하고 인간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입니다. 많은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문제가 전혀 없어야 쓸모있는 존재라고 믿는 경향이 있으며 자신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거나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쉽게 좌절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문제를 갖고 있게 마련이며 어느 순간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때 도움이 필요하게 됩니다. 학교 상담의 또 다른 목표는 학생의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끊임없이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게 마련입니다. 잘못된 의사결정은 낭피와 좌절의 원인이 되는 반면 현명한 의사결정은 성공적인 삶의 초석이 됩니다. 따라서 학교 상담의 중요한 목표는 학생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도록 돕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인간관계 능력의 향상입니다. 부모, 형제, 친구, 이성 또는 선배나 교사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 때 학생들은 좌절감, 분노, 불행, 배신감, 외로움, 절망감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 자체보다는 함께 일하는 사람과의 관계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이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요한 타인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개발하도록 돕는 것은 학교 상담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을 신장입니다. 학교 상담은 궁극적인 목표는 환경에 대한 적응 능력의 신장입니다. 현대사회는 생활환경의 변화가 극심하고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폭발적이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혀야 합니다. 오늘날 학생들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정보를 소화해내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해야 하며 새로운 행동양식과 생활 태도에 익숙해져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오늘날에는 직장을 바꿔야 하는 사례가 자주 일어나거나 아예 직업 자체가 없어지기도 하므로 새로운 적응 능력은 생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학생들이 평생 동안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배워야 하는 사회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는 지식의 단순한 암기나 축적을 강조하기보다는 학습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조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 원만한 인간관계, 사고의 유연성, 자기 효능감 등은 적응력과 직접 상관이 있으므로 상담 교사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적응 능력을 신장하는 일을 학교 상담의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잠시 동안 학습 과제로 올라와 있는 유인물을 출력하여 아래 퀴즈를 해당하는 칸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상담과 심리치료의 정의 및 차이점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두 번째, 학교 상담의 생활지도의 차이점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3. 학교 상담의 정의와 목표를 간단히 기술하시오. 학교 성공과 생활지도는 학교의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 편성에서 소외되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부모처럼 학교에서 상담과 생활지도가 의학적 치료적 모형에 기초하여 너무나 개인적인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즉 개인의 문제는 개인마다 모두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교육과정으로 묶어서 편성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 상담교사협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 일환으로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제안하였으며 초중고등학교에서 이 프로그램을 실천하고 지원하기 위해 ASCA 국가모형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개념 구조를 개발하여 보급하여 왔습니다.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위한 국가 기준에 명시된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을 통해 모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스버스와 핸더슨은 상담교사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기본 전제를 수행해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첫째는 학교 상담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학생이 분명한 수준의 역량을 성취함으로써 분명한 목표를 충족할 수 있도록 조력하기 위해 설계된 일련의 활동입니다. 둘째, 학교 상담은 종합적이고 발달적이어야 합니다. 종합적이라는 말은 어느 특정 영역 문제에 집중하는 접근이 아니라 학교 상담에 관여하는 다양한 영역을 골고루 포괄적으로 균형 있게 접근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셋째, 생활지도는 팀 노력입니다. 상담교사는 프로그램을 촉진하고 관리하지만 다른 교직원들에게 자문과 협력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많은 교사는 상담교사의 자문을 받아 개별적인 학생과 작업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부모와 지역사회도 팀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한편 돌라하이드와 사지나크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총체적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을 대할 때 그의 모든 발달 측면에 관심을 기울입니다. 학생의 총체적 발달은 생물학적, 사회적, 가족적, 교육적 요인 등 매우 많은 요인에 의존합니다. 학교에서 일하는 상담교사는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 등의 중요한 발달 영역에 집중합니다. 둘째, 체계적이라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학생이 상호작용하는 모든 사람과 학생의 인생에 중요한 모든 체제를 대상으로 작업을 합니다. 체제는 가족, 또래, 학교 같은 중간 체제는 물론
공동체, 문화 같은 거시체적 의치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러한 체제 또는 맥락에서 학생들은 생활규칙을 배우며 가치를 습득하고 태도를 형성합니다. 세 번째는 균형적인입니다. 상담교사는 상담, 교육, 자문과 협력, 리더십, 옹호와 조정 등 1차적인 활동의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여 일을 합니다. 균형적이란 말은 활동들 사이에 균등한 시간 배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서비스 대상자들의 요구에 기초해 활동들을 균형 잡아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네 번째 학교상담 프로그램은 선도적입니다.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목적은 1차, 2차, 3차 예방을 통해서 학생들의 발달을 이끌게 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의 효과를 완화하는 것입니다. 선도적이란 말은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에서 어떤 문제가 학생들의 성공을 심각하게 방해하기 전에 예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담것은 어떤 학생의 인생의 모든 측면을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선도적이 된다는 것은 또한 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도전들을 완화하기 위해 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노력은 2차 예방인 계획과 3차 예방인 처치도 포함합니다. 다섯 번째 특징은 교육과정과 연계한다는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교실 수업을 비롯하여 학교 활동의 모든 측면의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학생들이 그것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찰적인 것입니다. 상담교사는 학교, 학생 그리고 자신에게 그 일이 학생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성찰은 시간을 갖고 상담교사로서 개인적인 노력과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효율성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찰의 증거는 자신의 작업에 대한 점검 및 기록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상담교사는 그의 시간과 작업 질 그리고 요구와 성과에 기초하여 프로그램 전반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과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자신의 기여에 대하여 학생, 학교, 지역사회의 책무를 지녀야 합니다. 종합적인 발달적 생활지도 모형은 표에 제시된 바와 같이 크게 내용, 영역, 조직적 틀, 자원의 세 가지형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조직적 틀은 다시 구조적 요소, 프로그램 요소, 프로그램 시간 배정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고 자원은 인적 자원, 재정 자원, 정치적 자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프로그램 내용 영역은 학생들이 학교 또는 교육청 생활지도 및 상담 프로그램의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활동에 참여하여 성취하게 될 역량을 말합니다. SC에서 제시한 학교 상담의 국가 기준은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의 세 가지 영역을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각각의 기준엔 일련의 역량, 곧 바람직한 학습 성과들이 함께 제시되어 있습니다. 개별 프로그램은 그것의 특수한 요구를 조절하기에 그 역량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역량은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발달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연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역량에 기초하고 있으며 학습 성과를 평가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량은 학생들이 정서, 학업 및 진로 역량을 획득하기 위한 전략과 활동을 개발하기 위한 하나의 가이드로 작용합니다. 제시된 표의 내용은 ASCA에서 제시한 학교 상담에 대한 국가 기준의 각 영역별 세부 기준과 역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교재 53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종합적 발달적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조직적 틀 영역은 다시 구조적 요소, 프로그램 요소, 상담교사의 시간 사용 등 세 가지 구성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적 요소는 프로그램의 이념적 기반을 기술하고 있으며 프로그램 정의, 근거, 기본 가정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정의는 생활지도 프로그램과 그것이 학교 또는 교육청의 전체 교육 프로그램 내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업무에 대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근거는 전체적인 교육체제 내에서 동등한 동반자로서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논하고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결과로 자신들에게 생기는 역량, 곧 학습 성과를 습득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합니다. 기본 과정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을 구현하고 안내하는 원칙입니다. 그것은
ASC에서 개발한 전문 상담교사의 기여도에 관한 진술입니다. 그것은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학생들의 발달에 기여하는 정도, 프로그램의 종합성과 균형성을 뒷받침하는 전제, 생활제도 프로그램과 여타 교육 프로그램과는 관계에 관한 진술을 포함합니다. 프로그램 요소는 프로그램이 학생들과 여타 수혜자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구성 요소에는 생활제도 교육과정, 개별계획, 반응적 서비스, 지원체제의 4가지 하위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생활제도 교육과정은 학교 상담의 3가지 내용 영역인 학업발달, 진로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제공되는 경험들로 구성됩니다. 이 요소는 모든 학생에게 프로그램의 내용 영역으로부터 추출된 생활제도 구성 요소를 숙달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조화된 K-12학년 활동을 망라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상담교사는 가르치는 일, 팀 티칭, 그리고 생활제도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자들의 역할을 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발달 영역의 선택은 생활지도 상담을 학교의 주요 목적인 생활교육과 연결합니다. 디스버스와 핸더슨은 생활지도가 수학이나 과학 또는 여타의 교과 영역처럼 모든 학년 수준에 대해 목표와 학습 목표를 제시하여 역량기반 교육과정을 갖춰야 한다고 역설하였습니다. 교재에 제시된 표 2-3은 생활지도 교육과정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활지도 교육과정은 상담 교사들에게 3가지 시사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째, 생활지도 교육과정은 생활지도를 학교의 전반적인 교육과정 한 부분으로 만들므로써 그것이 학교의 주요 목적의 부수적인 것이 아니란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둘째, 생활지도 교육과정은 상담교사의 교육 및 평가 역할을 강조합니다. 상당수의 상담교사는 교실 수업에서 시간을 보내고 다른 교사들처럼 학생들의 특수한 역량을 평가해야 합니다. 셋째, 생활지도 교육과정은 상담교사의 직무가 치료적 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부 학생만이 아니라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작업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개별계획은 학생들이 각자 학업발달, 진로발달, 개인사회성 발달을 계획하고 점검하고 관리하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설계된 활동을 말합니다. 학생들은 각자 상담교사의 도움을 받아서 자신의 학업 및 직업을 비롯한 개인적 목적을 계획하고 결과를 평가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개별계획은 이처럼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배우고 그 나름대로 계획한 것을 돕도록 고안된 과정인 것입니다. 반응적 서비스는 개별 학생의 긴급한 요구나 문제에 대해서 상담교수가 반응적으로 상담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과학습, 개인적 정체성 문제, 약물, 동료 및 가족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점차적으로 학생들의 경험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진단 및 치료활동, 자문과 의뢰는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부분으로 계속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서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학생, 부모 및 교사의 최근 정보 추구 욕구에 반응적으로보다는 계획적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반응적 서비스는 이런 관심과 요구에 반응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 및 상담 기법과 방법을 조직합니다. 그것은 또한 생활지도 교육과정과 개별계획을 지원합니다.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이행과 관리는 지속적인 체제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왜 체제 지원이 하나의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인가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행하도 체제 지원은 자주 간과되거나 단지 최소한으로만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제 지원은 다른 3가지 요소만큼 중요합니다. 지속적인 체제 지원이 없으면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3가지 여타 구성 요소는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종합적인 발달적 생활지도 모형의 조직적 틀의 마지막 구성 요소는 상담교사의 시간 사용입니다. 프로그램 시간은 상담교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자신의 고연만에 사용하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상담교사는 학교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1차적인 제공자이자 지도자입니다. 프로그램의 4가지 구성 요소는 상담교사의 적절한 시간 배당에 관해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구조를 제공합니다. 한 가지 중고는 프로그램의 균형의 개념입니다. 기본 과정은 상담교사 시간은 모든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고르게 배정해야 하지만 특히 처음의 3가지 구성 요소, 즉 생활지도 교육과정, 개별교육, 반응적 서비스에 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학교에서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미션은 4가지 구성 요소 모두에 포함된 불교 활동을 모든 학생이 그리고 그들을 대표하여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충고는 프로그램 구성 요소는 상담교사의 시간 배정이 학년 수준에 따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 수준에서 상담교사는 생활지도 교육과정에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개별 계획에는 시간을 적게 배정합니다. 반면에 고등학교에서는 생활지도 교육과정에 시간을 적게 배정하고 개별 계획에 더 많은 시간을 배정하는데 이는 고교 졸업 후의 과정을 준비한 학생들을 돕기 위한 것입니다. 제시된 표는 미국 미주리주의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 여러 구성 요소에 대해서 권고되는 시간 배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각 구성 요소에 배정된 시간은 학년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100%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상담교사 모든 시간은 4가지 프로그램 구성 요소에 골고루 배정되어야 합니다. 시간 배정은 욕구가 발생함에 따라 변화되지만 어떤 것이 제거되지 않으면 새로운 것이 첨가될 수 없습니다. 기본 과정은 상담교사가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데 자신의 시간을 100% 보낸다는 것입니다. ESC 국가모형에서는 전문 상담교사가 행정 업무를 제외하고는 80% 이상의 시간을 고유 업무, 즉 학교 상담의 프로그램 요소인 생활지도 교육과정, 개별계획, 반응적 서비스, 체제 지원에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한국 영어 각 교육 지역 중 위센터 또는 각급 학교 위클래스에 전담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있으므로 이 기준은 그대로 업무 시간을 배정하면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습니다. 3가지 주요 자원이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전달하기 위한 수단을 제공합니다. 인적 자원, 재정적 자원, 정치적 자원이 그것입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을 인적 자원은 상담교사, 학생, 교장을 비롯한 행정가, 교과교사 및 비교과교사, 학교 운영위원 등 학내 인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사, 인사, 산업계 인사 등을 망라합니다. 그들은 종합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담당해야 할 역할이 있으며 중요한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팀 접근, 즉 모든 개인이 상호간에 합의된 목표를 향해 협력하는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제공하는 일을 요구합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재정적 지원은 결정적 요소입니다. 프로그램 자료를 구입하거나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할 장비와 시설 등을 마련하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학교 또는 지역 교육청은 적절한 시설을 마련하여 프로그램 인사가 거처할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이용 가능한 시설의 종류는 특히 중요합니다. 전통적으로 생활지도 시설은 1차적으로 1:1 상담이나 자문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계된 하나 또는 몇 개의 사무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치는 흔히 독서실을 겸하는 대기실을 포함하여 학생들이 교육 및 직업적 정보의 전시 또는 파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 사무실을 갖추어 개인 상담과 자문을 계속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학생, 교사, 부모, 지역사 인사들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지도 시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방법은 전통적인 공간을 생활지도 센터로 개조하는 것입니다. 생활지도 센터는 이용 가능한 생활지도 정보와 자원들을 한데 모아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센터는 집단활동, 학생 자치탐구, 개인적인 연구 및 계획과 같은 활동들에 사용됩니다. 교육은 정치의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정치 활동입니다. 따라서 정치적 자원의 동원은 성공적인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학부모 단체, 교직원 단체, 교육청, 시의회 등에서 프로그램을 지지하느냐 아니면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성패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상담교사협회는 또한 형평성과 격차 해소에 집중하고 모든 학생이 유치원부터 12학년까지 학교상담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학교상담 프로그램 국가 기준을 정교하고 ASCA 윤리 강령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수시로 모형을 개정하였습니다. 교재 62쪽에 제시된 표는 2012년 개정된 국가모형과 2019년 개정된 국가모형의 구성요소를 비교하여 정리한 것입니다. 제4판에서 실질적인 내용 변화는 없으며 학교의 현재 상태를 반영하여 구성체제와 용어의 표현이
수정되었습니다. 우선 제3판에서 독립된 장으로 다뤘던 리더십 옹호 협력, 체제 변화 등 기본 주제는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국가 모형의 각 구성 요소에 포함하여 기술되어 있습니다. ASCA 국가 모형은 종합적인 학교 상담 프로그램 이행 과정에서 성과의 체제 변화에 집중하여 리더십 옹호 협력을 요구합니다. 제4판은 또한 국가 모형 구성 요소를 기초 관리 전달 책무성에서 정의하다, 관리하다, 전달하다, 평가하다로 제치하였습니다. 명사 대신 동사를 사용하여 상담 교수가 무엇을 행하는가를 능동적이고 기술적으로 반영하였으며 책무성 대신 평가하다를 채택하여 상담 교사가 자신의 노력을 평가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결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습니다. 제4판의 또 다른 특징은 기초형의 프로그램 중점 관리 영역으로 이동하였고 각 구성 요소의 항목을 관수하여 2개 항목으로 통일하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쉬면서 제시된 그 퀴즈 문제를 출력한 유인물을 해당 란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1.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주요 특징을 열거하시오. 2. 종합적인 학교상담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기술하시오. 3. ASCA 국가 모형의 구성 요소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성장과 발달의 잠재 능력을 찾아서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복지와 안녕을 주요 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ASCA의 정의를 알아보고 전문적인 상담자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그에 따른 윤리 강령 및 행동 기준 등 윤리적 책임을 살펴보겠습니다. 학교 상담 역사는 19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이후로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한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1999년 미국 학교상담교사협회는 상담교사의 역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정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상담교사는 학교 상담에서 훈련을 받아 자격과 면을 갖춘 교육자이다. 상담교사는 종합적이고 표준 기반의 발달적 학교 상담 프로그램 이행을 통해 학생들의 욕구를 공략한다. 그들은 초, 중고등학교와 중등교육 후 교육 장면에서 채용된다. 그들의 일은 특수한 연령의 발달 단계에 있는 학생 성장과 그러한 단계에 관련된 발달 과업과 학생 욕구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상담교사는 위기에 처한 학생과 특수한 욕구를 지닌 학생을 포함해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작업한다. 그들은 인간 행동과 관계의 전문가로서 개인 및 집단 상담, 집단 지도, 자문 및 조정 등 4가지 1차적 개입을 통해 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이 정의에 따르면 상담교사는 자신들의 노력이 어떤 시점에서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학생들의 발달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지속적으로 작업합니다. 그들은 ASCA 국가 기준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책임을 떠안고 아동과 청소년의 학업 발달, 진로 발달, 개인 사회성 발달을 촉진합니다. 상담교사는 교육 프로그램의 통합적인 부분으로서 교사는 행정가만큼 중요하며 학교의 주요 기능인 학업 성공의 본질적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옹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상담하는 모든 학생이 자신들의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방과 개입 노력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상담교사의 역할은 주마다 심지어 지역 교육청마다 크게 다릅니다. 결국 상담자는 약물 남용과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부터 표준어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필을 깎는 것까지 모든 일을 행합니다. 즉각적인 해법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미국 상담교사협회에서는 최근에 학교상담 프로그램 국가 모형을 개발하고 시대적 요구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이 모형은 비상담 책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접근성, 책무성, 저성취 문제도 공략합니다. 제시된 표는
ASCA 국가 모형에서 제시하고 있는 상담교사의 적절한 활동과 부적절한 활동을 비교해 놓은 것입니다. 잠시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상담교사들이 행하는 작업은 대부분 판례에서 이끌어낸 윤리강령과 법규의 지배를 받습니다. 상담교사들 사이에서 윤리정의 법적인 실무는 도전적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피상담자들이 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상담인, 부모, 교사, 학교 및 교육청, 행정가 등 수많은 여타 고객층에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고객층들의 욕구가 갈등을 빚을 때 상담교사는 윤리적인 법적인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여기서 윤리적 원칙과 윤리강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윤리적 원칙은 윤리강령의 토대가 됩니다. 상담 전문직은 윤리강령을 개발하면서 다음 5가지 윤리적 원칙에 의존합니다. 첫째, 자율성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합니다. 자기 결정권이란 내담자가 상담자에게 간섭을 받거나 의존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두 번째, 선의입니다. 내담자의 복지와 안녕을 향상시켜야 하는, 곧 내담자가 상담에서 긍정적인 어떤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조력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을 집니다. 선의란 내담자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할 상담자의 책무를 말합니다. 셋째, 무해성입니다. 상담자는 내담자나 타인들에게 아무런 해도 입혀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책무를 말합니다. 넷째, 정의는 상담자에게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하고 공정하고 접근하고 대화할 책무가 있다는 윤리적 원칙입니다. 마지막, 충실성은 상담자는 정직하고 신뢰하며 어떤 속임수를 쓰거나 사사로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의 헌신을 명예롭게 여겨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입니다. 윤리적 원칙은 행동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위한 기초가 됩니다. 윤리적 원칙은 서로 갈등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상담교사는 학생들의 행위가 그들 자신이나 타인들에게 해를 입힐 여지가 있을 때에는 자율성을 제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이상의 윤리적 원칙이 서로 갈등을 빚을 때에는 윤리적 딜레마가 발생하며 분명히 정해진 순서도 없습니다. 이 시점에서 상담교사는 동료 상담자 또는 슈퍼바이저에게 잠을 청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국립과 자격증 수여 기관은 전형적으로 윤리 강령이나 행동 기준으로 발표하여 적절한 행위를 제한하고 책무 수행에 대한 메커니즘을 제공하며 전문가의 실천을 개선합니다. 어떤 상담교사는 미국 상담교사협회와 미국 상담학교 회원이면서 국가상담사 면허국의 자격증과 주정부면을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그는 4가지 윤리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러한 윤리기준들 사이에 상당한 유사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미국 상담교사협회에 제정한 상담교사 윤리기준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 기준이 학교 상담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담교사 윤리기준 제8조에는 피상담자의 최고 관심사를 우선적으로 다룰 것, 학생 각자에게 개인으로서 존중심을 갖고 대할 것, 학부모를 적절히 참여시킬 것, 지속적인 전문직 개발과 학습을 통해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할 것,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할 것 등을 중심으로 윤리기준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윤리 강령이 정부의 법과 갈등을 빚을 때가 있습니다. 법규는 행동 기준보다 더 명시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즉 그것은 전문가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그리고 법규를 어겼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규정합니다. 상담교사는 대부분 피상담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에서는 법규를 따르는 것이 보다 편리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ASC의 상담교사 윤리기준은 갈등상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때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피상담자가 소수 집단원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윤리 기준이 덜 명료합니다. 잠시 아래 퀴즈와 관련된 내용을 정리하여 유인물 해당 난에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상담교사의 역할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2. 상담교사의 윤리적 원칙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3.
ASD 상담교사 윤리 기준을 간단히 설명하시오. 남은 시간 동안 퀴즈 2-1, 2-2-3의 내용과 관련된 유인물을 작성하고 질의 내용 및 소감을 작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